아유 이씨.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고. 차 빼. 눈가 착하게 뜨고 다녀. 확 죽여버리잖아. 이 씨발로. 이웃 사람입니다. 피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많은 빌라에 배달하러 간 아르바이트생이 지하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자의 지하실엔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고 피자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요. 아저씨,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며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집에 가자. 알았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있던 빌라 주변에 있는 가방 가게 사장님은 열흘 전에 똑같은 가방을 사갔던 그 남자를 떠올리는데 적어주세요. 아이고 이 물건 진짜 잘 보시네. 요번에 13만 원까지 해드릴게. 저 손님 뭔가 수상해 보이기도 했고 예감이 불길해 수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했고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애 새끼 그냥 싸가지 없이 어린 새끼가. 아유 씨. 분명히 그 남자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왜 그래요? 가방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전에 저 팔았던 거 같아갖고. 저 가방 파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며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오지랖이지. 에이.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린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는데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 차주요? 근데요라니 씨발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 대. 원래 이 개X가 어른이 말? 차 빼주면 되죠. 그렇게 밖으로 나와 차를 빼주려 했고 어이, 이거 친. 이거 당신이 한 거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가 엄청난 피지컬에 문신까지 있는 남자를 보고 뭔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공손해지는데요. 했다 어쩔래? 뭐? 아가리 빰딱을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 대고? 저 칼빵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야 6학년이냐? 차 빼 이 새끼야 바빠. 집에 따뜻한 물 안 나오냐? 좀 씻고 다녀라 이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한편 경비 아저씨는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 썩는 냄새가 나 어느 집에서 버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보고 있었고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건 누가 음식 쓰레기를 버렸다고 그거 왜 자꾸 귀찮게 해요 그거. 이 자리에서 이걸 풀어봐야겠냐고 얘기하며 공지를 풀기 시작하자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이런 거잘못 부를 줄 알고. 같은 동에 살고 있던 죽은 아이 엄마는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피를 보고 말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와인을 잔뜩 깨버려 피를 감췄고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하고 있던 그때 같이 근무하던 경비원은 연락이 되지 않자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그날 밤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손에 칼을 들었고 아니 그러게 왜 남의 일에 껴들어. 능숙하게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이 돼 전에 갔던 가방 집으로 또다시 방문하게 되죠. 또 오셨네. 이거 2개 주세요. 아 예.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네요. 혹시 좀 그만두신 거 아니겠죠? 글쎄요. 이달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 집이 있다면서 고장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럼 수고 좀 해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저 경비실인데요. 여보세요? 예 근데요. 수도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하자 저 부녀회장인데 기억하시죠? 네 근데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해요. 거기서 해요 그냥. 윗집 사건 때문에 CCTV도 달아야 하니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아 근데 대낮에 몽구를 이렇게 켜놨대. 아이 그 왜 옛날에 그 미술학원 선생님 살 때는 얼마나 됐다고 집이 뭐야.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돌아다니자 순간 이성을 잃었고 몰래 내려칠 만한 걸 찾은 뒤 조용히 다가가는데 여기 11동 100이요.
깜짝이야. 아, 예, 이거 제가 외국에서 산 건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딸이 좋아하겠네. 그렇게 운 좋게 위기를 보면한 뒤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아저씨! 수현 왜? 죽은 학생과 굉장히 닮은 또래의 여학생이 안경을 주워오는데 11동 현관 앞? 수고하세요. 뭡니까? 수도관 누수 점검 좀 해야 한다며 잠깐만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된다고 하자 수도 요금 많이 나오는 게 뭐 수상한 일입니까? 수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지. 잠시면 돼. 곧 이사 갑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사 가기 전에 꼭 해야 한다며 설비업체 사람들 데리고 올 테니 저녁에 다시 연락하면 인터폰 꼭 받으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잠시만 보면 된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단 한 명이 여러모로 낫겠다고 생각해 1층 화장실만 보여주고 얼른 되돌려 보내려 하는데 이 집에 저 지하실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나? 거기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먼저 내려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하실까지 내려오게 됐고 심상치 않은 물건들을 보며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보게 돼 무기가 될 만한 연장을 챙겨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고 끝났네. 연장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었죠. 아니, 저 병신은 뭐하고 서 있어? 아이, 저 새끼 씨발 진짜. 야, 씨발, 일로 와봐. 아유, 씨발. 야, 저 봐. 내가 차 쳤다 대지 말랬지, 씹새끼야. 대답 안 해? 확, 씨발. 들라고. 씨발.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이 씨. 그러니까 이 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저 차 빼. 눈까지 착하게 뜨고 다녀. 확 죽여버리기 전에, 이 씨발로. 굉장히 굴욕적인 수모를 겪게 돼 떠나기 전에 꼭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게 되는데 원래 타기로 했던 새창 상승보다 페이가 작아. 그래도 괜찮나?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더 앞당겨달라고 했고 이틀 뒤에 떠나는 배가 있다며 그때 출발하기로 합니다. 연락처 그대로 줘.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남자는 급하게 찾기 시작했고 진동이 울리는 쪽으로 가보니 가방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비밀번호가 뭐야? 그래, 한 방에 정리하고 배 타자. 다시 가방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 보통 가방 나올 때는 000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어딥니까? 집 앞으로 찾아가 보조키 같은 건 없냐고 묻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하자 전화 한 통만 빌려 쓰자고 하는데요. 혹시 피자 좋아하세요? 아니 피자 좋아하죠. 사람을 죽이고 항상 피자를 시켜 먹던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여보세요? 아 예 지금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아, 다른 사람 누구? 제가 잘 뭘. 뭐? 무슨 소리야, 이씨. 여보세요? 아 이 새끼 또 뭐야? 쌍놈 새끼들 진짜. 누구긴 씨. 네, 피자 마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피자를 주문했고 아르바이트생은 배달한 뒤 손에 묻은 피를 보게 되는데 피가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몰래 화단으로 접근해 집안을 살펴보려 하죠. 그 왜 오밤중에 남의 집을 기웃거려요, 예? 다행히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좀 전에 저 사람이 피자를 시키고 계산을 하는데 돈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차 때문에 차가 못 나가잖아. 차 빼 이 새끼야. 뭐? 뭐래, 이 새끼. 마지막 남은 복수를 하기 위해 차를 핑계로 밖으로 불러내 준비한 연장을 들고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터뜨리려 하는데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이런 개새끼가 아주 죽을라고, 이 씨. 그럼 뭐냐?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
죽여봐 이 등신아. 네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나 있냐? 맨날 말로만 떠드는 새끼가. 나는 말로 안 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 이 새끼야. 그렇게 머리끄댕이를 잡힌 채 소녀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 따라와 이 새끼야. 씨발로 씨발 새끼야. 에이 씨발 새. 한참을 두드러 맞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남자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죽을 것 같아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잠깐만요. 뭐야 이 씨발로마.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씨 등신. 제발 그만하세요. 야, 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 아, 나 집중해. 너 앞으로 까불지 말고 진짜 똑바로 하고 다녀. 야밤에 뭔 개 같은 씨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정리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되기 싫으면 가방 비밀번호를 빨리 생각해내라며 핸드폰이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김상영이 누구냐고 도대체. 가방 가게 아저씨의 핸드폰에 통화 내역이 있다며 범죄 이력이 있던 남자를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고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 전화 잘못 걸었나 보지. 잘못 걸은 사람까지 내가 다 알아야 돼? 같은 시간 지하에 갇혀있던 아저씨는 가방으로 접근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핸드폰을 꺼내려 합니다. 살려주세요! 최근 통화 목록에 있던 피자집에선 주세요란 말만 듣게 되는데 11동 100이요. 주세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는 도중 동네에 정전이 발생했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각지대로 이동해 살아서 나가기 위해 남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망할 년 때문에 이게 뭔 짓이야 이게. 피자집 알바생이 찾아와 서비스 피자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들어와. 경비 아저씨까지 앞세 셋이 함께 지하로 굴러 떨어졌고 다 죽여버리자! 그 순간 경찰서에서 도망 나온 담당 일진이 등장하자 나라 잃은 표정을 짓는데 씨발 새끼. 야 씨새끼. 오늘은 차 어디다 대냐 이 개새끼야. 어? 진짜 씨. 너 뭐 사람도 진짜로 죽이고 그런다며. 어? 어디서 날려 끌라고 이 씨발. 어? 아저씨. 왜 맞았네. 아저씨. 이 새끼 완전 사이코 새끼네. 이 일어나봐. 진짜 강자 앞에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기 직전까지 처맞게 되죠. 이 새끼가. 결국엔 머리통까지 터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12년 개봉한 김희 감독님의 이웃사람입니다. 영화 초반에 범인을 밝히고도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잘 봤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배우분들의 연기력으로 전부 다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마동석님의 주차 관련 드립이 너무 재밌었고 이게 연기인지 실제 성격인지 헷갈릴 정도로 깡패 연기가 일품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였고 일반적인 스릴러랑은 조금 다른 특별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타임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영화이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웃사람이었고요. 지금까지 후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